자, 두 분과 오늘 나눠볼 내용은요. 만물상된 편의점 없는 게 없다. 편의점이 정말 동네 옆에 만물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편의점 관련된 이야기인데 확실히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편의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편의점 점포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근데 편의점 주가는 네, 뭐 편의점에 안 파는 게 수익이죠. 뭐 이제 주가 빼고는 다 팔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네. 없더라. 수익률은 없다. 없는 건 없는데 이것까지 할인해 줄 줄은 몰랐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티, 패션, 뭐 식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편의점 자주 이용하십니까? 이게 뭐 자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뭐 필수 소비재를 이제 다루는 곳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물론 뭐 최근에는 사실 많은 체크카드나 뭐 네. 신용카드를 통해서 교통카드 같은 게 다 이제 후불 교통카드가 다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카드에. 근데 과거에는 많은 이런 교통카드를 꼭 충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무조건 또 편의점에 들려야 되는 뻑가충, 뻑가충. 버스 카드 충전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사이에 물도 하나 뭐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막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신문을 또 샀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편의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그렇게 또 지내왔던 그러한 편의점인데 사실 제가 오늘 편의점 주제를 좀 보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세븐일레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 한 몇 주 전에 또 네. 세븐일레븐이 어디에 인수된다라는 아마 그런 뉴스를 좀 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캐나다 편의점 대기업이죠.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 아마 뭐 조금 생소한 그런 기업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대기업이다, 편의점 대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세븐일레븐에 운영하고 있는 세븐앤아이 홀딩스, 자, 이 세븐일레븐을 내가 인수하겠다, 자,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인수가가 56조 원입니다. 56조면 팔만한데? 괜찮죠? 네. 근데 세븐일레븐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56조 원밖에 안 돼? 우와. 거절했어요. 오. 예,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 대해서 아마 잠깐 동안에 이 세븐일레븐 하나의 기업 가치가 56조 원인데도 이게 거절을 했구나. 네. 자, 그런 뉴스를 아마 최근에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오늘 또 작가님이 또 편의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알고 싶으셔가지고 이러한 또 주제를 좀 갖고 오시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뭐 최근에 편의점 하게 되면 제가 좀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사실 편의점 자체가 젊은 세대의 어떤 팝업 스토어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가 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만 추석 명절을 이벤트로 공략을 한 골드바 판매가 있었습니다. 골드바를 골드바. 편의점에서? 최근에 골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내부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다가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골드바를 판매를 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또는 코로나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기가 끌고 오고 있는 위스키 대란. 예, 물론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대, 200만 원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러한 가격대의 위스키 대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K-팝 앨범을 또 사려고 그 편의점을 가고 있고 오. 최근에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 뭐 3만 원까지 올라가고 비싸요.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형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는 또 만 원대 한 마리당 만 원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두바이 초콜릿, 뭐 포켓몬빵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락, 그 편의점 도시락 요즘에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네. 저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편의점 도시락. 맛있어요. 진짜요? 네.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거기 뭐 냉동 과일도 너무 맛있게 나오고 디저트도 달라. 달라요. 너무 이제 많은 요리사분들도 사실 지금 편의점에 있는 디저트를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행보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팝업 스토어의 역할을 하고 예, 있다. 팝업 스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 구찌 핸드백도 편의점에서 팔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반대하면서. 왜냐면 데이트 비용 아끼려고 여자친구 이렇게 편의점 데려갔다가 거기에 이제 눈 돌아가가지고 오빠 우리 곧 기념일 아니야? 이거 판매하면 안 된다. 뭐 기념일에 고치면 싸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데이트 시게 하시네요. 요즘은 네. 이제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고 많이 아. 들었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렇다고 좀 들었는데 왜 이렇게 놀라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아까 세븐일레븐 말씀을 잘 주신 게 일본에서 네. 이 세븐일레븐을 안판이 56조 원이면 되게 높게 평가해서 사겠다고 한 건데 국가 기관 산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기관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해외 손에 넘어간다면 일본 전체가 무슨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좀 배경도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통 인프라죠. 예, 유통 인프라. 어떻게 돈쌤님도 편의점 잘 이용하시고 잘 아시는지. 일단 제 주변에 편의점은 제일 많이 가는 이유는 담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끊은 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네. 근데 편의점은 뭐 가야겠다기보다는 그냥 뭘 사야 되면 그냥 편의점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뭐 그 대형 마트를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편의점이 제가 아마 부산에서 살았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센세이션이 이제 컬처 쇼크가 이제 컵라면을 거기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네. 예전에는 이제 부식집에서 끓여주는 거였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또 50대 이야기라 가지고. 50대 이야기. 이제 내려놓으셨군요. 예, 50대라 가지고 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버스카스 충전이 아니라 이제 네. 예, 토큰이 나오는. 토큰. 엽전처럼 엽전처럼 묶어가지고. 토큰 이야기는 네. 토큰 이야기는 수염을 더 기르고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잠깐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저런 거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일단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음반점이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팔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의 복합 쇼핑몰의 좀 그 미니멀한 버전으로 충격을 좀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때문에 많이 갑니다. 커피. 근데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면 그 예전에는 이제 편의점 커피라는 게 그냥 카페인이 필요해서 맛보다는 그냥 싼 맛에 카페인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은 커피 머신이 별다방하고 거의 같은 브랜드 걸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도 맛도 괜찮아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900원 받으니까. 네, 가끔 뭐 1,500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무슨 페이 무슨 할인이 있으면은 900원도 하고 막 그런 식이다 보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매장을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기로 가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사실 편의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 잘 되는 매장이 좀 극단적인 게 아예 편의점에서 조금씩 1인식으로 팔든지 아니면 코스트코 같이 뭐 대형으로 팔든지 예, 중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사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예, 사든지. 그렇죠. 그 가끔 코스트코 하면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시나 싶을 정도로 많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1인 소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의점으로 가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극단적인 게 음식을 봐도 이제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도 얼어 죽어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마시잖아요. 아메리카노. 예, 근데 더워 죽어도 삼계탕. 삼계탕 펄펄 끓고 아유, 펄펄 끓잖아. 그게 제일 시원하죠. 예,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통도 중간이 없다. 음. 그래서 대형마트가 지금 힘들어진 것도 중간에 약간 낀 거다. 아. 예, 전통시장은 의외로 버티고 있는 게 약간 푸드코트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먹으러 가지 뭘 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자리는 잡았는데 문제는 마진이 높지가 않아서 주가가 좀 슬프다. 라는 게 있죠. 마진 한 3%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점주님들도 고민이 많은 게 지금 임금이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시간당 8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알바비를 벌기도 쉽지 않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딜사이트가 인정한 50 유튜버시라고. 네. 이제 그렇게 근데 가시길 생각해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네. 제가 태어날 때 잠깐 한 달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진짜요? 네. 오. 79년 11월 24일생이니까 오. 박정희 때 이제 잠깐 살았었다. 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30도 있었다. 굳이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나요? 다 까먹었어. 저 50 얘기 듣다가 다 까먹었어 제가. 너무 지금. 재밌죠 옛날 네. 얘기. 아니 저는 옛날 얘기 재밌으면 나이 든 건데. 아 그래요? 아니 저 같은 네. 경우에 사실 뭐 편의점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저는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술이에요 술 주류. 술. 왜냐하면 맥주 같은 경우에 네. 만약에 네 한 캔 캔, 만 원. 네 캔에 그렇죠. 10,000원이잖아. 네, 12,000원. 뭐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올라서. 500ml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그렇게 뭐 대량으로 샀을 때 정말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워낙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이제 모든 세대를 어우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의 1+1, 2+1 또는 4개를 합쳤을 때 12,000원으로 우리가 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편의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그런 대안책이 아닐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제로 편의점 수가 예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인구 밀도당 뭐 편의점 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점포 절대 개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트렌디한 만큼 점포 수도 그렇게 많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일단 편의점이라고 하면 일본이 원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원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앞질렀습니다. 오. 앞질렀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편의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만 해도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습니다. 와. 네.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수가 더 많다. 많습니다. 네, 더 많고 저만 해도 결혼 전에 오피스텔을 살았는데 거기 1인 가구가 되게 많은 좀 대형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편의점이 5개 있었습니다. 우와. 그 밑에요? 아 그 오피스텔에 네, 오피스텔 편의점 5개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가? 네, 근데 보니까 네. 세븐일레븐 하나를 빼고 나머지 4개는 한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른 데를 가는데 같은 사장님이 보여가지고 제가 정신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4개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소스 멀티유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접수하시겠다. 결국은 접수하셔가지고 이제 한 개는 나가서 4개가 이런 이야. 형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좀 힘든데요. 그 창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지금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게 일단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가에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게 편의점. 부동산이고, 네. 부동산이고 그 다음이 편의점. 편의점.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커피숍. 어. 예, 그 노란색들 좀 저가 커피들 있잖아요. 노란색들.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뭐 무인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그 자영업이 너무 일류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커피 매장 수만 하더라도 지금 커피 매장만 지금 3만 개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요? 3만 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편의점도 사실상 카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과잉 경쟁 체제예요. 편의점에도 커피를 팔고 저가 브랜드에서도 커피를 팔고. 그래서 지금 요즘 신축 아파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맞네요. 아, 컴포즈 다 커피입니다. 커피, 벤티 커피, 다 있다 네. 진짜. 메가 그게 커피. 노란색들 많이 있죠. 파란색도 있고. 근데 건너편에는 또 이제 백다방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3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커피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예, 커피가 수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50대였나? 그게 수입 자유라가 50인가요? 40인가요? 그때 커피가 가베라 그랬죠. 가베. 그때는 60이다. 60. 고태우 시절에 이제 우리도 올림픽 한다고 해서 맞죠. 그 전에는 이제 믹스 커피만 미군에서 나온 거 먹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두 수입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커피숍도 사실은 동종업계로 봐야 돼요. 예, 같은 걸 파니까. 그러니까 일본이야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1억 6천 2억. 그러니까 편의점 5만 몇 개인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개수로서 비슷한 과하죠. 게 네. 인구당 편의점 수는 그러면은 네. 훨씬 그거겠네요. 그렇죠. 타이트하겠네요. 인구당 편의점 수를 보게 되면 편의점 한 개당 인구가 950명 정도가 된대요.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와 편의점 개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일본 대만을 앞선 거는 뭐 꽤 됐고 시간이 이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편의점이 이렇게 정말 편의점이 영어로 컨비니언스 스토어잖아요. 네.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하다. 예, 그러니까
이 편의점 자체가 외국에는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 한국 외에는 제가 뭐 최근에 유럽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네. 유럽에서도 편의점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편의점 보기가 정말 힘들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이제 살았을 때도 사실 이제 그 지역마다의 큰 마트가 있는데 물론 편의점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알차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꽉꽉 차 있는 그런 편의점 정말 좀 쾌적한 편의점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아시아권에 있는 어쩌면 외국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에 와서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서 뭔가 구경을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이 한국과 대만, 일본에 조금 집중돼 있는 그러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실제로 예. 그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에 그 여행 온 관광객들한테는 이제 편의점이 하나의 관광 코스예요. 맞아요. 네. 바로. 예, 네. 그리고 레시피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관련 이슈를 할 거라고 제가 밤새 했는데 갑자기 그 편의점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럴까 했더니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이제 그 흑백 요리사 때문이 아닐까. 작가님이 그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닐까. 라는 미션이 있었죠. 네, 전 네. 나름대로 제가 이스라엘하고 막 검색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편의점이 맞습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를 봐도 네. 지금 편의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어. 편의점 레시피는 편의점이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맛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지금 편의점이 또 좋은 게 사실상 10,000원 이하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돈을 아끼는 것도 있고 새로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매장이라고 하면 우리 알잖아요. 넓게 펼쳐져 있고 그렇죠. 코스트코 같은 데인데 여기에 무너질 정도로 쌓아놓고 좁은 데다가 온갖 것들을 다 파는 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들한 거기서 그렇게 했다간 망하겠죠. 근데 여기 서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좀 색다른 이국적인 문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왔다, 아시아에 왔다는 느낌을 딱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인천공항에 오면 레시피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커피 그 짜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네네. 바나나 요즘 우유. 편의점에서 히트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음컵입니다. 얼음컵 네. 진짜 잘 팔리죠. 네, 그거. 그거는 없을 때 어떻게 팔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게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커피 캔이 잘 안 팔리거든요. 이제 그 예전에는 냉동 차가운 건 다 그렇게 마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붓고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첨가해가지고 많은 레시피들을 만들어 먹어요. 제일 쉬운 게 그냥 커피에다가 뭐 바나나 우유만 섞어 먹어도 약간 흑당 라떼 같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헤이즐넛 커피에다가 헤이즐 커피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섞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게 시원하게 마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거를 먹으려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바나나 우유를 그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고. 인천공항에서 짐 빼고 나면 네. 삼각김밥 하나 들고 그거 먹으면 한국에 왔다는 이제 세레모니. 드디어 왔구나 내가 여기. 저는 얼음컵에 소주 넣어서 물인 척하면서 마시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슈퍼 방법이죠. 하이볼 같은 네. 거죠. 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번 편의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K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K팝도 있지만은 K푸드가 정말 난리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뭐 미국의 월마트에서도 뭐 불닭볶음면이 다 들어가고 사실 그거의 근원지가 편의점이에요. 왜냐하면 냉동 김밥 그리고 불닭볶음면 네. 아주 대표적인 그런 K푸드 자체가 그 내국인들이 편의점에 와가지고 또는 지인을 통해서 야 뭐가 맛있냐 또는 뭐를 내가 좀 재밌게 먹을 수 있냐라고 네. 했을 때 편의점에서 우리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외국에 좀 퍼져나가고 네. 이게 또 K푸드로 연결이 되고 뭐 일부의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매출 성과를 또 이루고 주가도 올라가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K푸드는 아마 편의점이 근원지가 아닐까 예, 이렇게 보고 한 있습니다. 20분 넘게 떠들었는데 다들 자기 먹는 거 자랑만 하고 네.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 뭐 편의점에 먹지 뭘 하겠습니까? 야, 알맹이 한번 먹어야죠. 찾아줘요. 네. 점포스 관련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치열한 경쟁을 CU하고 GS25에서 막 열심히 펼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매출액과 관련해서 이러한 편의점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편의점 우리나라에서 빅2라고 볼 수 있는 편의점 두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U와 GS죠. 예, 근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점포 수만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CU가 점포 수는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는 뭐 거의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GS25가 훨씬 약간의 소폭 좀 앞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CU가 크게 이제 확장되는 모습. 만약에 이 점포수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매출 또한 지금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CU 같은 경우는 8조 1,948억 달러, 8억이고요. 억 원이죠. 야, 그리고 지금 GS25G 같은 경우에는 8조 2,457억.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뭐 8%, 10% 정도로 매출 성장은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또 따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러한 편의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편의점이 갖고 있는 여러 잠재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물품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 자체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 부가적인 또 수익 창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아마 2024년, 2025년까지도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런 부분이 더 좀 각광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돈쌤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편의점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신통치 않은 이유는 그 매출보다 이제 미래 전망이 이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말씀 보시면은 한국은 지금 빠르게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예전부터였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일본 인구가 우리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 규모가 한 4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보는 거죠. 일본도 5만 5천 개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을 다 땡겨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해소를 하려면 점포 수는 더 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점포당 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아까 약간 답이 있었는데 팝업 스토어 같은 것이죠. 팝업 스토어. 네. 요즘에 이런 과자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제로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제로 과자? 저만 해도 뭐가 제로가 나왔다 이러면 일단 먹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이거 뭐 GS에서 풀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팝업 스토어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거 이상의 좀 뭔가에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그 일본 편의점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이제 우리 K 편의점이 넘어간다는 기대감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 매출 증가는 점포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정체될 것 같다는 의심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겠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 마진을 높여야 되는 게 얘네의 그쵸? 숙명이다. 네. 그래서 팝업이나 트렌디함 이런 거는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맹점은 뭐냐면 CU가 최근에 GS를 따라잡은 거는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열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이나 무슨 사와 무슨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남는 그러니까 게 팝업을 하는 만큼 유명해지고 이게 브랜드 인지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 그래서 고민이다. 결국은 이게 장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박종훈 팀장님. 예. 사실 저는 뭐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팝업스토어는 분명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물건들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사실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크겠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쿠팡으로 그냥 바로 로켓 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양한 물품을 내가 구매하고 싶다면 편의점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유통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쿠팡이나 그 외에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매출을 좀 올리려면 저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팝업 스토어는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가장 좀 저도 이제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이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바로 편의점에서 가장 필요한 품목이 바로 최근 들어서는 저 의약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품. 네.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만 가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안정 상비 의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키트까지도 팔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피부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찢어졌다. 네. 뭐
병원까지 가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꼬매는 키트도 팔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광범위한 어떤 의약품이 있는데 그럼 내가 꼬매요? 그거 사서? 그런 부분을 아마 거기서 그게 있어요. 설명서가 그게 있는데 미국 안 가봐서 저는 안 해봐서 많은 모르겠어요. 가이드 보고 수가 하는 있구나. 거죠.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는. 네. 유튜브 보고 따라한다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병원 아니 그리고 간다는 게 요즘에는 보는 게 아니라. 꼬맨다는 게 바늘로 꼬매는 것보다도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요? 감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응급처치죠 말 그대로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범주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사실 일본만 해도 엄청난 다양한 의약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워낙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말 급할 때 약국은 문 닫죠. 또 7시, 8시 되면 문 닫는 맞아요. 약국들이 일찍 많죠. 닫아요. 예, 그러면 뭐 새벽에 우리가 빠르게 뭐 아기가 아프거나 뭐 그럴 때 집에 상비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접근성이 좀 편리한 편의점에 이러한 약간의 의약품들을 좀 구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저는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선진 국가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약간의 편의점의 체질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까지 같이 팔자. 뭐 의약품까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제도 필요할 문제죠. 것이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파는 것이 이제 편의점화된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출발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편의점 업계에서 할 만한 방법은 지금 GS25에서 가장 효자 상품이 매출 1위가 지금 몇 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뭐예요? 오모리 김치찌개.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입니다. 맛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콜라보로 이제 한번 했다가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계속 가면서 지금 효자 상품이 됐거든요. 이게 팝업은 그 자체로는 돈이 되질 않아요. 마케팅 비용이 커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런 효자 상품을 발굴하면서 스테디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방법이 현재는 최선이다. 그래서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체 브랜딩, 그렇죠. 자체 오리지널 그렇죠. 제품들을. 이거 늘 그냥 갖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개발해서 내놓으면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광고 효과 같은 것들도 지금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네. 그 제2의 제3의 오모리가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말 짧게만. 네. 이거는 뭐 사실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보면 유통주, 특히 월마트 같은 종목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국장에서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편의점주, 유통주는 거의 진짜 쩌리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 아까처럼 점프수 늘어나는 거나 매출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은데 성장 속도도 그렇고 왜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어때요? 짧게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이 우리나라 국내의 이런 유통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되게 안에서 팝업 스토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레거시화 되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사실 월마트도 어찌 보면 레거시화 되어 있지만은 빠르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가장 큰 또 유통 기업이기 때문에 또 소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밸류에이션 받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어떤 독점적인 체제가 좀 이제 뭐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찌 보면 이러한 약간 오프라인의 이러한 레거시 정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글쎄 이게 정말 계속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아직은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월마트 주가가 좋은 거하고 우리나라 유통주가 나쁜 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 혹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 정도 버는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 역할로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 방어가 아니라 초민감주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소비 구조가 아까 편의점도 나왔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매출만 높아진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판관비 이런 걸 빼고 나면 지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넘어갔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국내에서 정말 잘 안 쓰다가 아니면 온라인 아니면 해외로 나가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월마트처럼 이 매출에 대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지금 소비 구조가 구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통주는
유통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투더리스멈님께서 오늘 이 형들 마음에 안 들어. 수습 누나 분량이 없어. 이렇게 팬이 또 와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마무리는 우리 수연 아나운서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1호 팬한테 감사하다는 네. 말을 먼저 던지면서 한마디 오늘 팀장님 준비해온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편의점 오늘 뭐 주제가 편의점이었는데 K푸드의 근원지는 편의점이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정말 제2의 불닭볶음면, 뭐 제2의 냉동김밥이 또 안 나올 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다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이 수나 규모나 질이나 다 일본을 넘어섰는데 이제 이 공급 과잉의 숙제를 좀 잘 풀어 나가서 이제 주주들도 뭔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영상 제목은 돈쌤님 말씀하신 대로 흑백 요리사는 왜 편의점 음식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제목을 아니에요. 달면 어그로가 좀 크네. 네, 내용은 전혀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제목으로 어떻게 묻어가려는 의지가. 네.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유튜브 세계. 네, 저는 다르게 원래 그렇습니다. 편의점은 50부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의점 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유통주, 주식도 좀 많이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